대한민국 행복을 책임지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으로 세정의 꽃길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꽃길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마인드가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전선경 매니저님 그리고 새롭게 오신 한선영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선영 강사님 오늘 마인드 스케치 처음 나오셨는데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교구와 보드게임을 통해 즐겁게 수학을 가르치는 창의수학 놀이터 원장 한선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사님. 혹시 저희 마인드 스케치 들어보셨었나요? 네, 아주 잘 듣고 있어요. 앞으로 마인드 스케치에서 나누는 강연과 이야기들이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마인드 스케치를 통해서 한선영 강사님들과 같이 좋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사사건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또 안타까운 사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 한 건 한 건 들여다보는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은 자신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 남녀 5,267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여부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스마트폰 중독 증상으로는 과반수 이상인 75.2%가 별다른 목적 없이 수시로 스마트폰을 켜서 보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38.5%, 또 PC, TV보다 스마트폰이 편하다라고 응답해 주신 비율은 34.4%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들 중 대다수인 88.1%는 스마트폰에 빠져 겪은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건강이 나빠졌다, 시력이 약화됐다, 또 거북목 등이 생겼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다른 활동을 안 하고 스마트폰만 하게 된다, 또 학업이나 업무 등 본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피해 경험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74.7%는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별도로 노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운동, 취미 등 다른 활동에 매진하거나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스마트폰 의도적으로 끄기, 또 주변 사람과의 대화를 늘린다 등의 노력으로 스마트폰 중독 피해를 극복하려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각오나 결심을 해도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를 하는데요. 그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자기 마음이 어떻게 또 형성이 되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노력만 부단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삶의 변화는 각오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어떻게 하면 삶의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강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선영 강사님. 네, 전성경 매니저님께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무언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쇼핑을 진짜 좋아해서 집에 있을 때면 홈쇼핑 방송을 아주 틀고 살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면 충동 구매를 할 때가 많아서 사고는 늘 후회하지만 어느새 보면 또 홈쇼핑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온라인이 워낙에 활성화돼 있어서 집에 앉아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중독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와, 그래요? 정말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네, 20대 초반에 친구들에게 온라인 게임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점점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컴퓨터 앞에서 밥을 먹고 밤에 자다가도 게임에 접속하라는 전화가 오면 자다 말고도 게임을 하게 되었어요. 와, 친구들한테 잘못 배웠네요. 네, 화가 난 부모님께서 제가 게임을 하는 중에 두꺼비집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과도 막 다투게 되고 그렇게 늘 부모님의 잔소리가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부모님과의 사이도 점점 나빠지게 됐어요. 네, 부모님도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것이 그래서 안 좋은 거란 걸 알아서 그만해야지 다짐해보았지만 이미 게임에 중독이 되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머리는 산발이 돼 있고 페인처럼 막 얼굴이 초췌해진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네. 게임을 하셨으면. 그래서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은 늘 새로운 목표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나만 이렇게 변화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구나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진짜 망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 이후로는 그렇게 재밌던 게임이 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동안 내 의지와 다짐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게임에서 내 모습이 이렇게 발견되지고 마음이 변화되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다행입니다. 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 걸 발견했을 때 그렇게 싫어했던 게임을 벗어날 수 있었네요. 많은 사람들은 게임이나 도박 등 무언가에 중독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지만 마음 먹지 않기 때문에 안 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것들이 노력이나 다짐으로는 쉽게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했을 때 행동에도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금주, 금연 등 여러분들도 새해 목표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새해 목표는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로 정했었습니다. 아, 좋네요. 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네, 목표는 그렇게 세웠는데 네,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시간도 정해놓고 이렇게 페이지 장수도 이렇게 정해놨었거든요. 그런데 또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미루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올해는 다이어트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늘 밤만 되면 배가 고프고 야식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젯밤에도 족발을 먹어서 실패를 했는데요. 족발 그거 뿌리치지 못합니다. 네, 맞아요. 네. 이처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목표를 세웠지만 성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실패하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또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원그래프의 계획표 그려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 네, 아마 안 그려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히 그 방학 숙제로 꼭 내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종이 위에다가 밥그릇 올려놓고 예쁘게 원그래프 그려가면서 시간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하루 일과 그리고 공부 계획을 세워봤지만 늘 지켜지지 않고 그럴수록 공부는 점점 더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목표를 위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룬 내 미래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의사가 효과 없는 가짜 약 혹은 꾸며낸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안했는데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입니다. 심리적 요인에 의해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으로 위약 효과, 가짜약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환자가 의사와 병원을 신임하면 신임할수록 그 효과가 더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 혹시 노시보 효과란 말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듣는데. 네, 저도 처음 들어요. 네. 혹시 플라시보 효과랑 비슷한 말인가요? 네, 노시보 효과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반대되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진짜 약을 처방을 해도 그 약이 해롭다고 생각하거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환자의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어떠한 안 좋은 것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내가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믿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먼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는 자연히 그 마음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걸 강연을 통해서 깊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전석영 매니저님은 어떠셨나요? 네, 강연을 들으면서 저도 각오하고 또 결심해도 잘 안 되는 게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인데요. 항상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마음을 옮겨서 건강한 생활을 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아기와 함께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또 개운하고 또 시간이 넉넉하고 예, 곧 어린이집에 가서 적응할 아이를 생각하니까 뿌듯했습니다. 네, 우리 아이에게도 엄마도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 좋은 생활 습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이에게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것이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좋은 것이라는 마음을 심어준다면 아이도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응을 아주 잘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좀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호흡기가 좀 예민한 편이었어가지고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호흡이 와서 숨을 잘 못 쉬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구급차에 실려간 이후로 난 체력이 약하고 무리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운동을 평소에 안 하니까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마라톤을 했는데 처음에는 난 못 뛰어, 난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마음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4km를 뛰었는데 다 뛰고 나서 굉장히 힘들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또 숨을 잘 못 쉬었는데 그래도 내가 완주를 했다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기쁘더라고요. 먼저 마음을 정하니까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다른 학생들이 하는 거면 나도 할 수 있어. 왜냐면 나는 4km도 뛰었는데 그러면서 다 했거든요. 운동도 하고 춤도 추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정말 마음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몸이 약하지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니까 몸의 한계도 극복하고 또 그로 인해서 몸도 더 건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따라간다는 강연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위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